이번 영상의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우한 폐렴으로도 불렸던 이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경계 중일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 위험성은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2002년에 발생한 사스와 비교해봅시다. 먼저 사스는 잠복기가 2일에서 7일, 길면 10일이었으며 전염 경로는 기침, 즉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며 치사율은 9.6%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2일에서 최대 14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실하지 않지만 잠복기 전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염되었으나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잠복기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다는 얘기며 잠복기가 최대 2주이기 때문에 잠복기 전염이 사실이라면 전염성이 대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무증상 감염 환자를 발견했는데 무증상 감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정상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며 이 때문에 만약 무증상 감염자가 나타나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매우 막기 힘들어집니다. 전염 경로는 사스와 동일하게 기침 등 분비물이며 치사율이 약 3%로 사스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사율이 낮은 것을 보고 사스보다 덜 치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치사율이 낮을수록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를 감염시켜 활동합니다. 숙주의 세포를 통하여 유전자를 복제하죠. 그런데 이때 치사율이 높을수록 숙주가 사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이러스도 생존에 불리해집니다. 이 때문에 숙주를 딱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아프게 하는 바이러스가 효율적인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보다 강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한 이유는 더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 대학교의 제이슨 부교수의 연구팀이 이번 바이러스는 사스보다 세포에 20배 더 잘 붙는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검증이 필요하지만 먼지 등의 에어로졸 전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DNA와 RNA를 가지는 모든 생명체는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를 통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데, RNA는 중합효소에 염기서열을 교정하는 기능이 없기에 돌연 변이가 비교적 잘 일어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된 것이고, 사실 2002년에 발생한 사스,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두 바이러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된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되어 더욱 처리하기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진들이 한국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9개의 변이가 일어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독감과 마찬가지로 합병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증 폐렴을 합병증으로 일으키고, 중증 폐렴으로 인해 급성 폐 손상이 오면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릅니다. 정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 전염, 무증상 감염, 낮은 치사율, 변이의 위험성, 합병증 등의 이유로 위협적인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조심만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님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하며 70%의 알코올 손 세정제로 바이러스가 죽게 되고, 최고의 방법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동안 손을 씻는 것이라고 알리셨습니다. 이렇듯 한동안은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나가야 된다면 의식적으로 위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 쓰인 자료들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